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절대로 교습료, 학원비 등을 깎아줘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이유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좀 오래전에 어떤 간증을 듣게 되었냐면 그분이 서울대 그 성악관가 거기를 나오시고 지금은 장로님이신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이제 간증을 듣게 됐는데 그분이 엄청난 정말 시골 그런 시골이 없는 그런 시골에서 이제 태어나시고 집안도 이제 매우 어려웠죠. 그런데 하나님이 준 달란트 그게 뭐냐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똑똑함.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서부터 뭐 그 동네에 노래로 그 동네에 상이란 상은 다 타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항상 1등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머리도 타고나고 이제 목소리도 타고난 천상의 목소리 뭐 이렇게 된 거야. 남자 장로님이신데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 이제 자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차츰차츰 이제 나이가 먹음에 따라 사람들이 다 이제 그랬답니다. 너는 이제 서울대 들어갈 거야. 서울대 성악과 뭐 아니면 서울대 음대 들어가게 될 거야.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한치도 의심을 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런데 이분은 아무리 뭐 동네에서 뭐 날린다 해도 그곳은 완전히 시골이고 이 사람이 이제 서울에 있는 좋은 서울대를 이제 가기 위해서는 뭔가 이렇게 그냥 아마추어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마지막에 대학교 들어가기 1년 전인가 그때부터 레슨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그렇게 시골 촌구석임에도 불구하고 유명한 그러니까 실력이 있는 그러니까 이런 애를 레슨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선생님이 한 분 계셨대요. 그 사람한테 이제 레슨을 받는 거예요. 이제 과외로. 그런데 그 선생님이 물론 고3이나 되고 서울대를 목표로 공부하는 애를 레슨을 해주니까 얼마나 귀한 일을 하는 겁니까? 그런데 그 레슨비마저도 서울 애들한테 돈 받듯이 그렇게 이제 높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선생님은 이제 생각하셨겠죠. 그게 높은 게 아니라 나름대로 낮게 받았지만 그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너무나 없는 집 자식이니까 높게 느껴졌을 수도 있었겠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아빠가 이 학생의 레슨비를 대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 몸으로 노동해서 이제 돈을 버는 거니까 잠도 안 자고 그렇게 노동을 낮밤으로 이 레슨비를 대기 위해서 하시다가 결국은 그러니까 이 애가 서울대에 합격을 합니다. 서울대에 합격을 하고 나서 1년도 되지 않아 병들어서 그러니까 이미 병이 중한데도 불구하고 일을 한 거예요. 그 레슨비를 대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그때 그 스토리, 그 간증, 그 스토리를 들었을 때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 선생이 정말 안목이 있고 이제 이래가지고 정말 이 학생을 돈을 안 받고 자기는 이제 이런 사람들을 가르칠 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돈을 안 받고 가르치거나 이 사람이 낼 수 있는 그렇게 과로를 하지 않고도 낼 수 있는 그 정도로만 이렇게 해줬어도 지금 이 장로님과 이 가족에게 얼마나 귀한 대접을 받고 있을까. 혹은 이 장로님과 이 가족으로 인해서 더 큰 이런 선생으로서의 명성, 명예 이런 것을 가졌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 선생은 그 사람의 집이 잘 살고 못 살고 이 집안 형편을 따지지도 않고 자기가
받아야 될 돈을 꼭 받아야만 했을까? 이거는 거의 이 선생이 이 아빠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다.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이제 그때서부터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게 나는 너무 귀한 거를 깨달았지만 너무 심하게 일반화를 시킨 거야. 일반화를.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깨달은 거는 맞지만 이걸 아무나한테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서 정말 집안 형편은 안 좋지만 정말 열심히 열과성을 다해서 공부를 하려는 학생, 그렇게 절실한 학생한테만 그랬어야 되는데 나는 그걸 듣고 그렇게 내가 깨달은 후에 이거를 너무 심하게 일반화를 시켰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집안 형편이 안 돼 보이고 못 살아 보이고 뭐 이러는 애들은 여러 가지 구실로 다 깎아준 거야. 다 깎아준 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집안 형편이 별로 좀 안 좋아 보이고 이렇게 느끼는 게 첫 번째로 아이의 행색. 계속 일주일 내내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니고 뭐 이런 종류의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난 그게 그렇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데 이 마스크를 하도 똑같은 걸 오래 쓰고 다녀서 이 겉에가 막 보풀이 일고 막 그런 게 잔뜩 일었어 막. 그럼 너무너무 그러니까 마스크는 원래 맨날 갈아야 되는 거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갖다가 똑같은 거를 맨날 쓰고 다니고 하다못해 여기 보풀이 일고 막 이러니까 막 마음이 좀 아프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외모에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좀 어린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는 뭐 그리고 엄마 아빠가 좀 바쁜 애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 옷이 많아도 그냥 자기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빨리 학교에 가야 되니까 그냥 손에 잡히는 거 아무거나 입고 가는 그런 종류의 애들도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나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약간 내가 생각할 때 좀 못 살아 보이고 안 돼 보이고 이런 애들은 웬만하면 깎아줬다는 거. 그랬는데 그게 나중에 나에게 약간 올무 같은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나한테도 이게 안 좋구나. 이게 정말 나한테도 안 좋구나. 뭐 이렇게 느낀 게 내가 그 돈을 따라서 이렇게 내 실력이나 이런 것도 같이 내려가는 듯한 그런 것도 많이 느끼고 또 이렇게 애에 대한 책임감 막 열심히 하는 뭐 이런 책임감도 좀 살짝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러니까 100% 돈을 내고 다니는 애에 비해서 이렇게 어떠한 이유를 대서든지 한 몇십 프로라도 이렇게 몇 프로라도 깎아서 다니는 애들한테는 확실히 이런 관심이 살짝 덜하는 뭐 이런 느낌이랄까?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러면 정말 이게 나한테도 안 좋은 거구나. 학원비가 싸지니까 나도 내 뭐 프로페셔널한 그런 생각이라든가 이것도 같이 돈 따라서 내려가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더군요. 아무튼 그런 게 있었고 제가 지금도 이제 안타까워하는 이런 케이스가 뭐냐면 학원을 꽤 오래 다니고 이제 이랬어요. 근데 얘가 이제 사춘기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또 막 백신 그것도 뭐 3차, 4차까지 맞고 막 이래서 그런지 얘가 굉장히 자주 아팠던 애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굉장히 건강했는데 어느 순간 굉장히 자주 아파서 빠지고 항상 피곤해 있는 뭐 이런 느낌의 애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자꾸만 빠지니까 얘네 아빠도 잘 알고 막 이런데 100% 이걸 받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걸 깎아주는 거지. 내가 깎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그때 뭘 생각하냐면 이 선생이 내가 더 빠지면 더 깎아주겠구나. 그러니까 학원에 가는 거에 대한 이런 책임감 이런 게 덜해졌는지 아무튼 가면 갈수록 학원에 오는 그게
그게 학원에 오는 횟수가 적어지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영어를 정말 곧잘 하는 애였었는데 결국은 영어 실력도 별로 안 좋아지고, 왜냐면 학원 나오는 그게 별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점점 낮아지고 안 좋아지고 이런 경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너가 이 학원에 너무 익숙해지고 약간 이래서 이게 너한테 더 마이너스가 된 것 같다. 좀 다른 학원으로 옮기는 게 낫겠다. 막 이래가지고 이제 헤어진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그런 애가 빠졌다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비례해서 깎아주는. 예전에 초창기 때 어떻게 보면 저한테 나는 좀 고마운 엄마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엄마가 주 5회 나오는 데잖아요. 근데 어느 날 뭐 다른 학원하고 겹친다고 주 3회만 나오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 3회만 나오는데 내가 어떻게 3회만 나오겠다고 했을 때 차라리 주 3회만 나와도 되는 그런 학원을 가라고 하면 좋았을 텐데, 내가 주 3회만 나오겠다고 했을 때 알았다고 하면서 학원비를 깎아줬단 말이야. 그때 조금 있다가 걔네 언니가 또 어디를 또 간다 그러면서 주 2회만 다니겠다는 거야. 근데 거기에다 대고 원래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럼 주 2회를 레슨을 봐주는 학원을 보내라 이렇게 권유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또 깎아준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알아? 가르쳐도 안 느는 애들이 됐어. 가르쳐도 절대로 안 느는 애가 됐어. 당연하지. 매일 오는 학원을 뭐 일주일에 2번, 일주일에 3번. 근데 그거 알아요? 일주일에 2번, 일주일에 3번도 따박 오면은 괜찮은데, 일주일에 2번 오겠다, 일주일에 3번 오겠다 이렇게 하다가 또 무슨 빨간 날하고 겹치고 집에 뭐 일 있다고 겹치고 이렇게 되면 정말 일주일에 2번 나오는 애가 1번 나오고, 일주일에 3번 나오고자 하는 애가 2번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된다니까요. 그래서 걔네는 정말 가르쳐도 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엄마하고도 별로 그렇게 관계가 좋은 관계가 아닌 거로 끝이 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끝났냐면, 내가 걔네를 생각해 봤을 때 머리가 그렇게 심하게 나쁜 애들은 아니고 한 중간 정도는 됐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얘네가 선행이 안 되는 거야, 선행이.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제 1대1 맞춤식 이제 하는 거니까 선행이 되는 애들한테는 이제 선행을 끌어올리고, 얘네는 선행이 안 되니까 그냥 제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다른 애들하고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보고 그 엄마가 자기 잘못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내 잘못처럼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해서 나가더라고요. 왜 잘 가르친다는 선생한테 맡겼는데 왜 애들 실력이 왜 이 모양이야, 뭐 이런 식으로. 저도 그래서 그때까지는 애들이 왜 이렇게 못하게 되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걸 깨닫고 나서 정말 대성통곡을 하고 싶더라고요. 내가 그래서는 안 됐었는데 차라리 이 엄마한테 그러면 주 3회만 봐주는 학원으로 보내세요. 아니면 주 2회만 봐주는 학원으로 보내세요. 그럼 거기는 또 그런 학원은 또 그런 학원 나름대로 또 커리큘럼이 있고 또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또 학원이 돌아가는 거니까 뭐 숙제도 많이 내주고 뭐 이럴 거 아니야. 관리도 해주고. 그러면 그런 학원으로 보냈어야 됐는데 나는 꾸역꾸역 그런 애들을, 돈도 안 되는 애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나한테도 안 좋고 걔네한테도 안 좋고. 그리고 또 어떤 얘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가정 형편이 많이 안 좋다고 이제 그러셔가지고 이거 갖다 파격적으로 한 50%를 깎아준 거야. 나도 약간 좀 안 돼 보이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엄마가 맨 처음에는 영어만 시키더니 약간 이제 돈을 어디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생각을 하셨겠지. 본인의 아이가 좀 안 돼 보이고 얘가 영어뿐만 아니라 수학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셨나 봐. 근데 얘는 영어 자체도 늦게 시작을 한 애야.
그래가지고 지금 영어만 보고 달려도 현치 않은데 게다가 내가 싸게 이제 이걸 해줬잖아. 그러니까 이제 돈이 좀 남는 거야, 엄마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다른 수학 학원을 보낸 거지. 그래서 얘도 영어 머리는 별로 그렇게, 그러니까는 영어 머리가 좋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평균 정도는 했었는데, 내가 봤을 때 얘는 수학 머리는 완전히 제로거든. 얘는 수학은 그냥 포기를 했어야 되는 그런 애였었는데, 그래서 살살 구슬러 가지고 영어를 이제 그래도 으쌰으쌰 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조금씩 잘 되는 그 시점에 수학 학원을 또, 그러니까 본인이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이 들었나 봐. 이 정도면 좀 한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 자기 친구들보다 잘하니까. 그래서 수학 학원을 이제 돈도 좀 남겠다. 그래서 이제 수학 학원을 얘가 다니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영어에 만약에 100이라는 그런 노력을 했다면 수학은 한 200 내지 300을 해야 되는데, 얘가 오히려 수학 학원을 다니면서 영어에 넣었던 100에서 50을 빼서 수학으로 가져가는 느낌이더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수학도 망하고 영어도 망하는 이런 형국이 되고, 엄마는 차라리 영어에서 100% 그냥 돈을 다 받고, 만약에 그런 싸게 깎아주는 이런 게 없었더라면 그냥 영어 하나만 보냈을 텐데, 내가 깎아주기도 하고 그 엄마도 뭐 이것저것 아르바이트해서 돈도 좀 버시고 이제 이러니까 이제 자식도 생각하시고 뭐 이러니까 양쪽을 보내는데 결국은 양쪽에서 다 망하는. 그래서 수학 학원을 보냈는데 수학을 너무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 수학 선생님도 착하신 거죠. 다른 날도 계속 불러. 아니면 얘가 열심히 공부를 하는 애가 아니니까 다른 날을 안 가니까 어떻게 하냐면 온 날 잡아놓는다고. 그러니까 얘가 영어를 못 오는 거야. 영어를 막 1시간 이상 늦게 오거나 막 이렇게. 그러니까 영어는 뭐 잘한다고 볼 수도 없는 애가 점점 못해지고, 수학은 원래 못했던 애니까 수학도 못해지고, 그러니까 두 개가 다 망하는 요런 케이스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마음에서 학원비를 깎아준다고 해도 그게 결코 좋은 게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예전에 저 아는 사람 중에 그 딸이 이제 대학교를 가기 전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가 뭐 3학년인가 그때 학원을 하나도 안 보냈었는데, 얘가 어떤 과목 하나만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그 과목이 있어서 유명한 학원을 보냈대요. 유명한 학원을 보냈는데 결국은 얘가 성적이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이제 대학 가는 데에도 엄청나게 도움을 줬어. 그런데 걔가 그 딸이 엄마한테 한 말이 있어. 뭐라고 했냐면, 그 학원이 그렇게 잘 가르치니? 그랬더니 이 딸이 하는 말이, 아니, 학원비가 너무나 비싸가지고 한 번이라도 빠지면 정말 큰 돈을 손해보겠다 싶더라고. 그래서 한 번도 안 빠지고 학원비가 너무 아까워서 열심히 한 거야. 그랬더니 성적이 오르더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싼 맛. 헬스클럽도 동네에 한 달에 5만 원짜리 끊고 다니는 엄마들 있잖아요. 한 달에 일주일 나오면 잘 나오는 거야. 그만큼 그냥 없어도 되는, 너 그냥 끊어놓고 그냥 그러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PT를 하고 한 달에 50만 원 낸다고 생각해봐. 이 사람이 헬스클럽을 한 번이라도 빠지겠어요? 그 돈이 얼마야? 특히 PT 하는 날은 더더욱 안 빠지겠지. 그 돈이 얼마야, 돈이. 돈이 아까워서 안 빠지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살도 빠지고 건강해지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원래는 자기가 낸 돈이 아까워서 열심히 간 건데 그 결과 살도 빠지고 이렇게 되니까 역시 헬스는 PT를 해야 된다. 아니면 헬스는 좋은 데를 다녀야 된다. 뭐 이런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예. 아무튼 이게
옛날에 그 바나나가 엄청나게 비쌌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 할아버지네가 굉장히 잘 살았는데 그 집을 가면 바나나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나 진짜 어렸을 때는 그 바나나가 하나에, 그러니까 한 다발이야. 그러니까 하나에 500원, 1000원 막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 먹는 바나나는 진짜 맛있었어. 그 바나나 하나에 하나씩 사주고 이랬거든요. 하나씩 2개씩 뭐 이렇게 낱개로 이런 바나나를 사줬어. 엄마가 과일 사러 가면서 내가 옆에 따라오고 그러면은 몰래 하나 사주고 바나나 하나를 사주고 이랬단 말이야. 근데 우리 할아버지네 집에 가면 바나나가 너무 많은 거야. 그냥 다발로 있고 파인애플 다발로 있고 막 또 젊은 할머니가 또 막 그걸 갖다가 막 먹으라고 막 주고 하니까 너무 꿀맛이고 너무너무 맛있어. 바나나가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것 같아. 그 시대에는 어디 남의 집에 갔는데 바나나 주잖아. 최고지 최고. 와, 이 사람은 정말 나한테 극진하게 대접을 해주는구나. 근데 지금은 바나나 좋아해요? 어느 집에 갔는데 뭐 내놓는 게 바나나 하나 먹어라. 그래서 바나나 내놔. 그럼 이게 누구를 원숭이로 하나? 좋겠어요? 안 좋아. 지금 바나나가 맛이 없어. 별로 맛이 없어. 정 배고플 때 아침에 일어나서 배고플 때 먹는 게 바나나야. 밥 없고 배고플 때 먹는 게. 예, 아무튼 이게 자기가 돈을 내는 거에 대해서 그만큼 본인이 본전을 뽑으려는 그런 욕구, 예, 그런 경제학 뭐 용어가 있던데 생각이 안 난다. 근데 그런 욕구가 사람들한테는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에서야 저는 깨달은 것이 내가 아까 말했던 아주 특이한 경우는 그런 것을, 그런 안목을 보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원장님들은 그런 학생만 아무도 모르게, 쥐도 새도 모르게 아주 비밀스럽게 그 학생에 대해서만 깎아주세요. 그렇지만 너무 사랑의 마음이 커져가지고 얘도 깎아주고 쟤도 깎아주고, 얘도 좀 집안이 못 살아 보이고 쟤도 좀 그렇고, 아니면 얘가 학원에 많이 빠져서 다 받기가 좀 사기꾼 같아, 내 자신이 너무 미안해, 이래서 깎아주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100% 받으세요. 100% 받으시면 돈을 내는 입장에서도 아마 2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거예요. 돈값을 자기가 쟁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 학원을 다니든지, 아니면 자기가 한 거에 비해서 돈을 이만큼 내는 게 아까워서 학원을 끊던지. 그러면 학원을 끊으면 걔네는 그 이후로 뭐 돈이 굳는 거고, 돈이 아까워서 열심히 학원을 다니면은 걔 성적이 느는 거고 실력이 향상되는 거고, 둘 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는 지금에 와서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해져야 그냥 돈 이렇게 깎아주고 이렇게 많이 빠졌다고 깎아주고 뭐 했다고 깎아주고, 이런 선생의 그 마음의 밑바닥에는 오히려 그 학생에 대한 애정이 더 없지 않을까. 예, 더 없지 않을까. 너 어차피 학원 별로 많이도 안 나오고 뭐 이러는데 그냥 그래도 너 같은 애가 안 다니는 것보다는 다녀주는 게 낫잖아. 그러면서 그냥 깎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마음이에요? 내가 학생을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고 그냥 내가 돈이 없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내는 게 나으니까 돈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 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요즘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형제가 다녀도, 그러니까 형제가 다니면 10,000원 안짝으로 깎아주세요. 형제가 다녀도. 만약에 형제가 다니는데 10,000원, 20,000원 형제 할인 만약에 안 해준다고 나갈 부모면 둘 중에 하나의 문제가 있는 거다. 그 부모의 마음 상태가 문제가 있든가, 아니면 선생님한테 문제가 있든가. 선생님의 티칭이나 그런 게 10,000원, 20,000원이 아까울 만큼 그렇게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아 있는 거겠죠. 예, 아무튼 오늘은 요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받을 건 받아라. 그리고 받을 건 받는 것이 선생님을 위해서도 좋은 거고 학생을 위해서도 좋은 거다. 그래서 만약에 학생을 정말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정말 있다면 100% 받고 열심히 가르쳐줘라. 깎아주지 말아라. 깎아줄수록 얘네는 더 빠진다. 그리고 더 공부를 안 한다. 예, 오늘은 요렇게, 예, 요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학원비를 받는 거에 대해서 요렇게도 생각을 해 볼 수 있다. 라는 것을, 예,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 되네요.